누군가는 좋은 일 한다고 댓글을 다시겠지만 누군가는 욕하실 거 압니다. 그래도 욕을 댓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이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그런 수혜를 받던 수혜자였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학벌이 좋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20대 초반부터 유일하게 했던 습관? 우리 사회에 치매라는 이 질병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질병, 뭔가 창피한 질병 뭐 이런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초반에 일하고 3, 4년 때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상 치를 때 빼고는 다 일했던 것 같은데, 아마 한 분이 고생한다고 조금씩 용돈 주시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몇 시에 나와서 이렇게 뛰신 거예요? 오늘은 한 5시 50분? 이렇게 뛰어야지, 안 그러면 체력이 금방 떨어져가지고 11월 달에 풀코스 마라톤 나가야 돼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오래 하는 걸 좋아합니다. 끈기 있게. 그럼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네, 36살 신승준입니다. 광주에서 어르신들 모시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오후까지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놀이터? 요새는 노인 유치원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오늘 아침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앞에가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센터거든요. 아직까지 신문이 거기로 한 부, 새로운 곳에 한 부 이렇게 와요. 두 개 네. 지점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얼른 좀 빨리 뛰어가가지고 하나 갖고 오고 씻고 2호점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뛰어가시나요? 네네. 예상치도 못했던 그렇죠. 여기가 대표님 센터인 거예요? 네, 여기 3층에 집인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랑 사시고 독립을 했죠. 신문이 딱 두 부 와요. 근데 요즘 이렇게 신문 보시는 분 없잖아요. 사실 제가 학벌이 좋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20대 초반부터 유일하게 했던 습관? 이런 게 일간지하고 주간지 보는 거였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돈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것도 알고.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딱 올해 10년 차입니다. 그 전까지는 네. 서울에서 잠깐 회사 다니다가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내려왔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20대 초반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엄마가 너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따놨다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먹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해 주시고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고 이러니까 해볼만 하네 해가지고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했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가 23살 때까지인가 집이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그런 수혜를 받던 수혜자였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직원이었어요. 교사는 대출이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평생 모아둔 돈, 네네. 제가 평생 모아둔 돈,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하게 사돈 어르신 되시는 분이 좀 부족하면 자기가 채워주겠다 하셔가지고 모두의 도움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10년 됐습니다. 그때는 그럼 창업 자금이 얼마나 드신 거예요? 그때 1억 2천, 3천? 진짜 영끌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잘 돼서 탈수급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생기고. 치과 나오셨어요? 얼른 가야 됩니다. 아까 대표님이 사회복지사를 딴 것도 어머님이 따라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이런 사회복지 쪽으로 계속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저랑 제 동생 키울 때 본인은 네. 평생 여유가 있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야간대학 네. 다니시고 일하시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됐으니 뭔가 잘 돼서 사회에 도움을 좀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뭐. 그때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으니 더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맞아요.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근데 이런 케이스가 진짜 없어요. 탈수급이라고 해요. 이걸 벗어나는 거를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그 비율이 진짜 낮거든요. 예를 들면 북구에 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산가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구에 있는 좀 어렵지만 공부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한테 장학금 주고 막 이런 애들. 동생이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그걸 이제 좀 갚았어요. 저희가 돈을 더 얹어가지고 옛날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희가 장학회에서 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북구장학회가 한 30년 됐는데 처음이래요. 돌려주는 게. 그래서 KBS 9시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거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박사를 그쪽으로 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두면서 살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10만 원 더 벌면 아예 모든 지원이 끊겨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100만 원까지밖에 못 벌게 돼. 100만 원을 더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뭔가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데 본인 명의로 일을 안 한다던가 남의 급여 통장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일시적으로 끊겨버리니까 절대 못 하는 거죠. 탈출을.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그냥 그쵸.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거죠. 이게 25년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라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죠. 제가 어쨌든 수혜를 받았었고 지금 현장에서 뭔가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죠. 네, 지금은 그 센터로 바로 출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르신들 지금 모시러 가는 겁니다. 보통 승합차로 픽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합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습니다. 아, 각자의 차로 주시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승합차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차를 오래 타시면 별로 좋은 게 아니어서 최대한 탑승 시간을 좀 줄이려면 차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니는 주간센터 같은 경우는 몇 세 때부터 많이 오세요? 법적으로 한국에서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65세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누군가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 진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77, 8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보통은 8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 다니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여기 센터는 오늘 42분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1호점은 아예 안 네, 가시는 거의 터치를 안 합니다. 어머니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2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거를 신경 쓰면 이게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돼요. 이게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청구를 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면 여기서만 근무를 해야 돼요. 다른 겸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용하실 때 네. 어느 정도 등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보험을 주된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몸이 불편하신 정도에 따라서 점수화로 수치화해요. 그래서 보통 1, 2등급이 혼자서 활동하시기 거의 불가능하시.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 많이 계시고 4, 5등급은 뭔가 재활이나 이런 것들 하면 네. 그래도 노후가 조금 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아질 거잖아요. 1등급까지 가시거나 아니면 1등급 되시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이러는데 이거를 최대한 늦추는 거죠. 주간보호센터는 운동이나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재활 쪽 프로그램들 많이 하셔가지고 최대한 아픈 거를 늦추는 거. 그럼 센터에 다니시는 치매 환자분들은 몇 %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 센터는 보통 3분의 2 정도? 70대 후반을 500명, 600명 만 명으로 봤을 때 그중에 100만 명이 치매고 치매 전 단계를 인지저하라고 그게 200만 명. 70대 후반부터 2명 중에 1명은 치매거나 아니면 곧 치매가 될 이런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그쵸. 우리 사회에 치매라는 이 질병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질병, 뭔가 창피한 질병 뭐 이런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더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못 하셔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손잡고 가볼까요? 예,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병원 가면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 어머님도 갑시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 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상담할 때 좀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직원 선생님들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상담을 해주실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일단 어디가 아프신지, 치매는 어느 정도 심하신지, 최근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지병이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를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 보신 분은 파킨슨이 좀 있으세요. 파킨슨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쪽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요. 카카오톡으로 맞아요.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되는 데까지 천천히 와. 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허리. 되게 다 분산되어 계시네요. 네, 이게 조별로 아침에는 운동 한 번, 물리치료 한 번, 공부하는 거 한 번. 보통은 다 한 번씩은 하셔야 집에 가실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좀 더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시켜드려요. 네, 대표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일이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알바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던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가면 대학생 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주로 봉사활동 갔던 데가 요양원이었어요. 근데 요양원 가면 대부분 청소를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 가가지고 식사를 도와드린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막 1시간 30분씩 웃고 떠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원 선생님들이 대학 졸업하면 이런 데 취직해야겠어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때 옛날 경험도 있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도 되게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지랖이 넓고 좀 짠한 말 이런 게 좀 많아요. 아주 예전에 차에서 대변 실수를 막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교사로 퇴직하신 분이라 자존감도 세시고 근데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파킨슨 때문에. 그래서 차에서 실수를 하시고 나서 속상해가지고 막 우셨거든요. 달래드리고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손빨래 해드리고 말려놓고 이제 차에 와가지고 차도 더러워졌으니까 그걸 좀 닦고 했는데 아 내가 이런 것들 더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짠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 일이 진짜 나한테 잘 맞는 일이고 또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은 정말 필요로 많이 생각하구나 이 일이 되게 의미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평생 갖고 가야 될 내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할까요? 네, 조금 짧으니까 좀 더 살살? 대표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뭔가 내 마음이 오해받을 때 간혹가다가 사소한 걸로 삐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100번 잘해도 한 번 뭔가 좀 서운하게 해드리거나 뭐 그러면 그걸 자녀분들한테 막 말하시고 막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난처할 경우가 한 번씩 생기죠. 그럴 땐 진짜 마음이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람되는 게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직업이에요. 여기서 다니시다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요양원에 가시거나 병원에 가셔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오면 19은 부고장으로 오죠. 저는 꼭 연락을 달라고 하거든요. 장례식장 가면 보호자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도 대표님이 계셨고 센터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마지막이 그래도 행복했었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보람차죠. 얼마나 잘했나 한번 봐볼까? 이거 있어? 오늘? 잘했네. 다 했어. 이런 거 그 책으로 만들어 드려가지고 각자 본인의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시면 다 했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대표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한 분을 꼽을 수가 없는데 좀 짠한 어르신들이 많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자녀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자녀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아예 애초에 없으셨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제가 손자가 되드려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프시거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르신이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간병인이나 이런 것들을 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 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 안 하면 연차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차로 처리를 하고 어쨌든 수발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그냥 가서 한 2, 3일 정도 병 수발 해드리고 퇴원하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아버님 밥 더 드릴까요? 아니 지난주에 계속 허리가 안 좋았어요? 다리?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다리가 아팠어? 이게 금요일 못 아프지. 이게 아프다 이거지. 안 아파야 돼. 그런 게 고마워. 카드가 됐다고 이렇게 저기다가 줘줘. 치매 어르신들이 막 망상으로 내 물건 어디 누가 갖고 가버렸다 하시거든요. 실제로 안 갖고 가신 경우가 많죠. 본인이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근데 또 지나면 또 까먹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결혼했냐고 물어봐가지고 안 했다 하면 맨날 손녀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손주 사이 삼아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40이 넘었어요. 저 20대 때 본인 손녀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했다 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이야기하죠. 처음 본 것처럼. 그래서 항상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모르고 이야기한 건데. 진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맞아요. 책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건 대학원 과제. 아, 지금도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직 박사하고 있어요. 박사하고 있으면 엄청 바쁘신 거 아니에요? 원래 빡세게 해야죠. 대표님은 휴가 같은 거 가세요? 최근에는 결혼도 하고 문제가 아니니까 갔는데 초반에 일하고 3, 4년 때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상 치를 때 빼고는 다 일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옛날에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일요일 날은 또 알바도 했어요. 직원들 급여 줘버리면 돈이 부족하니까 쿠팡 플렉스라고 그때 처음 생겼거든요. 한 2년 매주 일요일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그럼 대표님은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시는 거예요? 4등급, 5등급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식사 비용이 4,000원이니까 6만원이에요. 6만원 곱하기 41분. 그러면 246만원이잖아요. 단순 계산. 그러면 250만원 잡고, 네. 이번 달에 26일이라고 하면 6,500만원인 거죠. 인건비랑 운영비 빼면 1,000만원 조금 안 되겠네요. 지금은. 아마 한 분이 고생한다고 조금씩 용돈 주시는 거 아닐까. 실제로 몰래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주시기도 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약간 사람 사는 냄새가 맞아요. 나는. 여기는 약간 인류애가 넘치는. 대표님의 로망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하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선구자처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똑똑한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혁신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아버님, 제가 상담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새신랑님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이런 거 하나로 뭔가 즐거워지잖아요. 이런 거 하나에도. 대표님의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10점을 주고 싶어요. 대표님한테 그런 만족감을 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의 의미를 뭔가 찾을 수 있다는 거 매일매일. 저는 특히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기억하실 분이 저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녀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한 번씩 이야기를 듣거든요. 물론 본인 자녀가 훨씬 더 나으시겠지만 친손자처럼 생각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있어서 되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한다는 건 되게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굳이 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꿈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었어요. 뭔가 바꾸고 싶다 대한민국은. 근데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복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 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힘드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일을 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못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저 역시도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운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겁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 돈을 많이 번다, 세금이 없다, 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 필요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겠지만 인류애적 마인드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인류애적 마인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정말
힘드실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타인을 챙긴다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못 챙기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런 점에서 항상 좀 부족하다는 것을 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 가지고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 챙기듯이 우리 가족도 좀 챙기려고 노력할 테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